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 빠밤 빠밤 빠빠밤 빠밤 빠밤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똑똑하게 쌓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코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코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조코나님 바로 맞은편에 저희가 월드스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 인간 그 땡땡이 여기에 있는데 인간 직방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드스타님 안녕하세요. Hello guys. Hi. It's good to see you. How are you? Fine, thanks. You? 예. 오늘 그 룩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설명을 좀. 이제 아방가르드함을 네네네네. 기반으로 해서 네. 약간 이제 취준생들의 고민을 네. 패션으로 한번 소화해봤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시크하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잘 그래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네. 제가 한번 입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저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취업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에게 좀 취업의 치트키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은희쌤? 네. 오늘 굉장히 좀 정상적인 룩으로. 네. 네, 오늘 이 모자마저도 굉장히 평범해졌네요. 네. 잘 어울리세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인 룩. 질투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자기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해드리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과분해요. 그러시구나. 저는 과분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고민만 열심히 해결을 해드리는 게 저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치트키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네, 물어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치트키. 저는 사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조사 분석사. 네.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들이 되게 뜨고 있는데 뭐 SQLD, ADSP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조사 분석사가 이제 특히 문과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벽이 높지 않은 자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조사 분석사는 이제 공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도 높은 그렇죠.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얘기해 주셨고요. 자, 월드스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취준생 분들한테 그 취업의 치트키가 될 만한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 It's so hard to choose. Oh. But if I choose one of them, Yeah. probably SQLD, What? ADSP, maybe. ASAP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기본 자격증들은 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토익이라든지 사실 저는 토익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English good 이게 약간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네네. 대부분은 갖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로서 굉장히 크게 먹힐 수 있다. You guys know that. 네. 지금 어떤 자격증을 얘기해 주셨는지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저도 지금 집중이 사실 안 되는 게요. 모자가 자꾸 뒤로 내려가고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벗겨지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가짐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모든 걸 내려놓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코난과 또 월드스타님에게 여러분의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스펙 수사대가 여러분의 사연을 성심성의껏 보고 또 취업의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내가 회계 직무가 될 상인가? 회계 직무 취업할 상인지 알아봐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회계 직무에 취업할 상인지 알아봐요인데요. 회계 직무는
보통 뭐 경제학과를 나온 분들이 좀 취업을 희망하시나요? 어떤 분들이 원하시나요? 보통은 상경 계열 전공하신 분들이 네. 희망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보통 경영학과 친구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대기업 이렇게 딱 영역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제 영업 뭐 아니면 좀 활동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직군 혹은 마케팅, 기획 이런 쪽이 안 맞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그냥 전문성을 파야겠어 하고 선택하시는 게 또 회계 직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건셜롱님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아, 네네. 네,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 회계 쪽을 선호하시나요? 보통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네.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도전했다가 네. 잘 안 되신 분들, 아. 세무사 자격증을 도전했다가 잘 안 되신 분들. 사실 솔직히 네. 회계를 하면 끝판왕은 사실 회계사 자격증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AICPA라든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엄두는 쫙 안 나고. 네. 하지만 이거는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오. 다만 이제 그런 분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또 필요로 하겠죠. 오늘 어디로 라이딩 가시나요? 저 약간 라이딩 좋아하죠. 그 사이클. 네, 오늘은 건설룩이 아니라 약간 반셜룩 느낌으로. 네, 저기 팔당댐 쪽으로. 네, 그렇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펙 수사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성별이 나와 있네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 내역서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에릭 슈능민 님이에요. 슈능민 님. 고민이 회계 직무 스펙 평가해 주세요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지금 학교는 지방 사립 4년제고요. 전공이 경영학 전공하셨어요. 학점은 3.43으로 졸업을 하셨고 자격증이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회계관리 2급, 모스워드, PPT, 운전면허 1종 보통까지 가지고 있고요. 공기업 인턴 6개월, 그리고 치킨집 알바 3개월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어학 점수가 없고요. 경력은 없는데요. 자, 27살 남자분인 에릭 슈능민 님의 사연입니다. 이 스펙을 통해서 우리 슈능민 님을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에릭 슈능님. 슌흥민님이네요. 네.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입니다. 긍정이요? 네. 네. 긍정의 대표적인 케이스. 오. 자, 일단 보세요. 운전면허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일종 보통. 자신 있었던 거죠. 어깨 올라가죠. 난 일종이다. 네. 나는 거기에 이거 한다. 그쵸.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공기업 인턴 6개월 다음에 놓칠 수 없죠. 치킨집이요. 치킨집 알바 3개월까지 썼어요. 많이 튀겨봤다. 그쵸. 네. 3개월이지만 쓴다. 그쵸. 이것도 스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슈능민 님이 치킨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뭐 회계 직무에 맞춰서 딴 건 많아요. 뭐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제가 볼 때 이제 경영학과 전공하시면서 회계 쪽에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타의 자격증들을 막 취득을 하셨는데 문제는 약간 본인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보이는 게 네. 지금 이 많은 자격증들 중에 어학이 없습니다. 그 수치 없어요. 어학이 없어요. 어학이 네.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왔던 사람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좀 외면하는 그런 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완벽한 진짜, 추리죠. 네, 진짜 오늘 추리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쪽이 너무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네. 국내에서 잘 붙들고 있어야겠다. 정신을 잘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집중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효과가 그쵸.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에릭 슈능민님에 대해서 우리 건셜롱님도 이제 월드와이드적으로 이제 추리를 좀 해보자면 오프닝에서 힘을 다 써가지고 약간 추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제 나름대로의 추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많이 네, 받아요.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학점을 봐봐요. 3.43. 안 되나요? 자, 높은가요, 낮은가요? 중간이요. 중간이죠. 네. 자,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 네, 전산회계 세무 1급도 있어요. 높은가요, 낮은가요? 중간이죠. 중간이죠. 네. 모든 게 중간입니다. 아.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주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중간 이상은 했던 친구들을 잘 보면요. 네. 친구도 두루두루 사귀고 네. 얘들이 뭐 한다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래고 선배님들이 취업했다. 네. 뭐 취득하셨어요? 이런 거 땄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듣으면서 좀 약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닐까. 근데 오. 그럼에도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딱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면허는 1등인데요. 일종 보통 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종 보통이 쉽지 않다. 네. 일종 보통이신. 아니었죠, 저는. 아니죠. 이종. 네, 이종. 운전면허만은 지금 1등인데 우리 PD님이랑 네, 1등을 나란히 하고 계신데 피디님도 일종 네네네네네. 보통이신가요? 그러면 그분도 중간만 했다. 사실 이종이에요. PD님. 일종 대형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 대형 이제 버스 정도는 몰아야지 아. 기본적으로 일단 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가는군요. 그렇죠. 일종 보통. 그래도 은희 쌤이 보시기엔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죠. 긍정적이신 네, 분인 거죠. 긍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스펙이다. 그렇죠. 너무 성격이 모든 좋으신 분인 것 그럼요. 같고. 치킨도 튀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럼요. 기술이에요. 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네. 튀겨보셨나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네. 아직.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건 쌤이 보시기에는 중간 이제 또 친구가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죠. 치킨집 네. 알바하면 보통 친구들 많이 오거든요. 아. 근데 3개월밖에 안 하셨잖아요. 친구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닭다리가 2개만 나가야 되는데 3개씩 이상하다. 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단점이. 네. 농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희가 재밌게. 네 가볍게 가볍게 저희가 네. 추리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에릭 슈능미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운전면허증을 또 이 자격증 란에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쓰는데, 네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아요. 네. 이거를 써도 괜찮나요? 일단은 근데 MC 세미는 사실 쓸 필요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자차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직군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되지 않을 직군들인데 딱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이제 이 슈능미님처럼 이렇게 쫙 썼으면 그냥 네. 뭐 여러 자격증들 중에 하나니까 괜찮은데 정말 그냥 자격이 아예 없고 네. 운전면허밖에 없어서 운전면허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거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 약간 더 부각돼요. 자격이 없다는 게.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차라리 그냥 공란으로 비워내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이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격증 중에서 이제 꼭 운전면허만 쓰는 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운전면허가 있으면 좋은 직무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플러스 되는 직무는 어떤 직무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되는 직무는 운전을 하는 직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영업사원이라든지 아. 영업관리라든지 이제 현장을 뛰어다녀야 될 때는 네네네. 사실 뭐 택시로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힘들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오토바이를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종 소형 막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면허 저도 이제 은행원 영업직으로 지원할 때 안 네. 썼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이 직무가 예를 들면 리테일 영업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면 업장 관리를 차원에서 돌아다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실제 면접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경영 지원 파트 지금 이제 네네. 회계 직렬 지원하시는데 네. 경영 지원 파트도 사실 이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라든지 높으신 분들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이제 비서가 없을 경우에는 뭐 운전을 대신해야 될 경우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대신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도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친구가 당연히 선호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요즘에 대기업 트렌드 자체가 지원할 때 자격증란에다가 네. 자기가 임의로 쓰는 것보다는 있는 리스트 안에서 고르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드래그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작성 안 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뭐 운전면허증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 뭐 작성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펙 추리를 할 때 이 내역서를 보니까 에릭 슈능민 님이 어학도 없으시고 좀 경력도 약간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회계 직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코나님? 네, 조코난이 보기에는 네. 우선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회계 직무를 지원을 하는데 자격이 아예 없는 케이스, 전공이 아닌 케이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 봤을 땐 어쨌거나 전공자이시고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도 뭐 높진 않지만 그래도 취득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공기업 인턴을 6개월을 하셨어요. 6개월이면 이제 체험형 인턴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는 행정 직무를 뭐 위주로 하고 물론 민원 응대도 많이 했겠지만 그냥 지원 파트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처리는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괜찮죠. 근데 이게 재경 쪽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보통 한두 명이에요. 요즘 상시 수시 채용으로 갔기 때문에 네. 대기업 기준으로는 사실 조금 약하지 않나. 왜냐면 한두 명 TO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권셜록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제 조코다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 직렬에 대해서 관심과 뭐 고민 이런 것들은 다 보인다. 네, 네. 근데 일단 지원이 지금 당장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학 점수가 없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어학 성적이 기본이란 말이죠. 필수 조건.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은 이제 지원이 안 돼요. 그렇다고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냐? 공기업 지원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대 가점 요소가 커말이나 한국사 이런 건 기본 스펙이거든요. 그리고 공기업들도 토익 성적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겠죠. 그럼 본인이 본인을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를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반경, 바운드리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모스 자격증 이런 거, 세무회계 2급 여기서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더 욕심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은 아까워서 또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초반부터 어학 점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대외 활동을 하고 또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닌가요? 사실 대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대외 활동 되게 중요하죠. 네. 뭐 예를 들어 최근 뭐 이제 발표 막 나고 있는데 CJ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진짜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공모전 수상 내역 같은 것들까지. 근데 지금 이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학 점수, 경험상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에릭 큐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하. 그래서 대기업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대학교 처음 들어가자마자 요즘엔 스펙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혹은 2학년인데 앞으로 대기업에 가려면 네. 어떻게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복수 전공은 뭘 해야 되는지 애초부터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시는 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멋있다. 그쵸. 네. 대단하죠. 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나는 되게 원래 뭐 젊음이 좋다 이러면서 돌아가고 싶다, 20대로 네, 돌아가고 네.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지금이 좋아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치열하게 저 못 살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네. 요즘. 총체적 난국 패션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런 취준생들의 그 마음 직접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쉽지 않죠. 이렇게까지 쉽지가 않은 이 취업 현실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분이 다시 뭐 내가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공모전을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졸업 후에 하시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공모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팀을 꾸려서 가는 것도 애매하고 또 이분은 회계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고급 자격을 취득을 하거나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지금 와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외 활동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슈능민 님이 지금 회계 직무에 계속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권셜록 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보완할 스펙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스펙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어학 성적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골자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2급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증들 막 2급, 2급이 남겨놨는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네. 조금 더 노력하면 분명히 1급 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한 학점에 둘 다 비슷한 나이에 한 명은 1급 갖고 있고 한 명이 2급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1급이 일단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어학 성적 진짜 무조건 계속 강조하지만 어학 성적
이제 말하기 성적과 토익 성적 두 개는 같이 보유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이분이 좀 욕심이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 공기업도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인턴을 했던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기업을 갈 수 있는 스펙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위기다 보니까 어쨌든 공기업 지원할 때 가점 요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점에 가점을 더해서 커말 한국사 같은 자격증들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릭 슈능민 님이 진짜 지금 빨리 당장 해야 될 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앞서 자격증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네. 뭐 저는 공기업을 가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라도 필기시험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CS. 어쨌든 네, 서류는 통과한다 치더라도 네. 그 다음 관문에서 통과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코나님께서 이 에릭 슈능민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직무가 있으신가요? 우선 이분은 지금 회계, 재경 직무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회계 직무, 재경 직무가 폭이 되게 넓게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네. 경영 지원 파트에서 뭐 인사, 회계, 총무, 인사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뭔가 뽑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회계를 아예 전문으로 가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중고 신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미 회계 쪽이나 재경 파트에서 막 1, 2년씩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영 지원 파트, 총무 파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성향상 지금 공기업 6개월이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맞으신다면 저는 공기업도 추천을 아까 우리 건설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엉덩이가 무거울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NCS만 좀 공부해보고 행정 쪽이나 뭐 회계 쪽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가볼 수 있는 그런 행정직군. 그래서 지방 쪽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공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진흥회, 뭐 아니면 땡땡 도시공사 이런 쪽으로나 아니면 뭐 학교 교직원이나 아니면 행정직군이나 병원 행정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아름아름 많이 뽑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그래도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영 지원 파트, 뭐 공기업 행정 파트, 교직원, 행정직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 여기 한번 지원해 볼게요. 이 슈능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분은 일단 지금 어학 계속 하셔야죠. 나오네요. 어학 하셔야죠. 네. 근데 이게 토익까지는 너무 힘들다. 네. 생각하시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익도 이게 우리 글로벌 스타 건셜롱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영어가 자유자재로 나왔지만 그쵸, 그쵸. 또 이제 한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으시고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만드는 데까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 700 만드는 데도 6개월 걸리는 분들 봤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속성으로 외우시거나 템플릿 같은 걸 아예 외우셔서 빠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토익 스피킹을 일단 먼저 취득하시면 능률도 오르고 금방 이걸 취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어학 점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 슈능민님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건셜롱님부터 해주실까요? 건셜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자격증과 인턴 경험. 하지만 두 번째, 증거 수집. 2급에 머물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성적의 부재, 그리고 커말과 한국사가 없다. 이거는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빠르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학 성적 취득해서 신고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조코나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부담이 되네요. 네. 앞에서 빠밤 이런 거 하시니까 저도 하실 해야죠. 거면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조건안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사건 발생, 대기업 회계 직무, 그러나 어학과 대외 활동이 없다. 그는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증거 수집, 운전면허증, 노노. 어학은 스피킹으로라도 만들면 된다. 마지막 수사 결과, 경영 지원으로 직무 폭을 넓히거나 공기업으로 플랜 B를 짜보는 것도 빠른 취업의 길.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에릭 슈능민님 27살의 남자분이거든요. 이제
남동생이잖아요. 네, 이분께 좀 반말로 편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길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건설용님부터 해주실까요? 흥민아, 사회는 많이 힘들단다.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어로. It's very difficult. 리컬트. 밖은 힘들어. 경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보다 뭘 더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그런 취준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코나님도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에리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인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일종 보통도 따고 내 기준에선 일종 보통이 굉장히 큰 자격이거든. 열심히 했어. 앞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도 하자. 우리 토익 스피킹도 열심히 하고 자격도 따고 하면 너도 곧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월드스타로 좀 돌아오신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에릭 슈능민님께 또 못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It's too hard to say, but 코리안, 땡큐, 코리안 땡큐. please be participate. 너무 열심히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회계, 난 되게 높게 사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하고요. 다만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영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저 이렇게 안면 수심 몰사해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영어 공부하시면요 금방 영어 취득도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월드와이드 스타분께서 한국어가 좀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어 팬들한테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따라하시면 돼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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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방송. 사랑해요. 직업 방송. 네네. 사랑해요. 직업 방송.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펙 수사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에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